나는 신혼 때 남편이 회식을 한다든지 MT를 다녀온다고 하면 정말 싫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에게 젊어서 그렇다고 하였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이 저녁 회식을 한다고 하면 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것이고, 출장을 가면 출장을 간 대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애들이 학교에서 저녁밥을 먹고 오기 시작하자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일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야 할까?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먹을 사람이 적어지니 요리하는 재미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이 집에 일찍 와서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좋다. 신혼 때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1박으로 시간을 보내고 오면서 그 이름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을 때 나는 바로 소화됐다. 전처럼 MT라고 할 것이지 누가 이름을 거창하게 바꾸었는지 약이 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여과 없이 입 밖으로 드러내며 그냥 놀러 간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냥 쉽게 MT라고 말하라고 비아냥거리며 내 불만을 드러냈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대꾸하지 않아서 내 속이 더욱 뒤틀렸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브레인스토밍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진행되었다. 1박을 하면서 회의를 해야 획기적인 발상이 나온다고 하여 그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부류의 조직원들의 브레인이 의심스러울 뿐이었다. 나의 이런 의심과 미움을 뒤로한 채 그날도 남편은 내가 싫어하는 브레인스토밍을 다녀오겠다며 1박을 떠났다. 남편이 없는 날은 침대를 대각선으로 구르면서 이리저리 뒤척여야 간신히 잠이 온다. 다음 날 오후 나만큼 까칠해진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괜히 심통이 나서 남편 주변을 배회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남편은 뾰로통해진 나를 불러다 앉혔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할 말이 뭐냐며 남편 앞에 앉았다. 남편은 어제 자기가 직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다고 하였다. 남편은 45세에 미국에서 MBA를 공부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2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였고, 난 그 이야기를 책으로 낸 적이 있다. 낯선 타국 생활은 누구에게나 무용담을 쏟아내게 하는 인생의 군대 같은 곳인 것 같다. 남편의 미국 생활은 거의 내 의지와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편은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적지 않은 나이에 미국행을 단행했었고, 그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MBA 공부를 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이 MBA 얘기를 꺼내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미안함, 대견함, 고마움 등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다. 남편은 직장의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당신들 젊을 때 공부해라. 내가 45세에 미국에서 MBA를 공부해보니 이 공부를 진지게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더라. 여러분은 이제 막 직장에 들어와서 다 이룬 것 같고 이대로 안주하고 싶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경험해 봐서 그 마음 다 안다. 그렇지만
살아보니 더 공부를 하면 더 성장할 수 있고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러니 꼭 계속해서 공부해라. 젊을 때 공부해라. 나도 직장에서 보내줘서 다녀왔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지원해 줄 때, 기회가 올 때 꼭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인생의 선배로서 꼭 여러분이 젊을 때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과정과 결과와 사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모르긴 해도 남편의 말의 뜻을 그 젊은 사람들보다는 잘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이 뭘 했는지, 반응들이 어땠는지 궁금하여서 되물었다. 남편은 하루 동안 자란 수염이 난 얼굴을 마구 문지르며 잠시 시간을 두었다. 남편을 보자니 저러다 얼굴에 주름이 잔뜩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 내가 그 나이에 그랬듯이 그때는 모르겠지. 내 말이 와닿지 않겠지.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대천에서 집으로 운전해서 오는 동안 내가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우리 집 젊은이에 대해 생각해봤지. 나는 순간적으로 남편이 생각한 집에 있는 젊은이가 나라는 것을 알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나냐고 거듭 물었다. 남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나는 남편은 역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웃었다. 나는 남편과 7살이 차이 나긴 하지만 남편이 나를 집에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한 것이 뜻밖으로 재미나고 즐겁게 생각되었다.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보다 나에 대한 생각과 호칭이 매우 낭만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나에 대한 수식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서 그 호칭에 대해 더 대화를 나누고도 싶었지만 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내용이 더 궁금하여 아쉽게도 그 행복한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다음 질문으로 속도를 높였다. 참을성 없는 나 자신이 못마땅하였지만 이미 남편은 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당신도 남은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할 나이잖아. 남편의 말을 들으며 당시 내 나이가 43세라는 것을 혼자 확인하였다. 남편이 MBA를 시작한 나이를 생각하면 나도 그 정도의 나이가 된 것이다. 나는 남편이 나에게 뭘 시작하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남편의 말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신이 뭘 잘하는지 생각해 봤어. 당신은 하나님 얘기할 때 눈이 반짝거리고 교회에서 제일 빛이 나잖아. 나는 남편이 오늘 왜 이러나,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조금 전 내가 더 묵상하고 싶은 집에 있는 젊은이 정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감동적인 말로 나에 대해 평가하고 설명하고 있었다. 나보고 빛난다고 하였다. 눈이 반짝거린다고 하였다. 나에게 예쁘다는 말을 자주 해주지 않고 칭찬에 인색한 점이 늘 남편을 향한 내 불만 불평 사항이었는데 남편은 그날 그냥 스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들을 많이도 흘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이런 말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술이라도 먹은 것인지 녹음도 못한 채 한 번만 스쳐듣는 것이 그저 아깝기만 하였다.
언젠가 아파트 수도관이 터져서 집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수건을 둘러매고 대충이라도 씻으려고 온 가족이 함께 집을 나선 적이 있다. 마침 휴일이라 다행이었다. 굳이 씻지 않고 더 자는 사람들도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이 우리 같은 차림으로 초등학교 수도가로 가려는 듯 가족 단위로 걸어 나왔다. 아파트 중간쯤에 문제의 수도배관이 있는 곳에 이르니 일하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맑은 수돗물이 굵은 배관에서 콸콸 쏟아져 나와서 흘러가 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아깝고 안타까웠다. 그 물을 받아서 아파트 정원수로 공급하던지 어쩌던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내가 상관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맥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 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까운 마음에 큰 스트레스가 되어 견디기 어려웠다. 그때 그 흘러가 버리는 아까운 물, 다시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그 물줄기를 보는 심정처럼 남편의 말들이 삽시간에 흘러가 버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의 말이 고맙고 즐거워서 순간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남편의 설명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바로 내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한두 사람 앞에 서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잖아. 공부해서 자격을 얻은 후 더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할 사람이야.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처음에는 팔은 뒤로 한 채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내 자세와는 달리 내 얼굴은 뜨거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세를 고쳐 앉았고 턱 밑으로 고여서 낙수처럼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과 손바닥으로 이리저리 닦아내며 물었다. 정말 내가 그럴 수 있겠어? 남편은 대답했다. 그럼 나는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차오르는 숨을 급하게 뱉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돈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못한다고 했어야 했다. 내가 무슨 수로 공부하겠느냐. 큰애가 고3이다. 내년이면 우리 애가 대학생인데 엄마인 나까지 무슨 수로 공부냐. 돈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내가 무슨 수로 공부를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무슨 수로 목사를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나는 남편에게 확인하고 반박해야 할 무수히 많았건만 단번에 기다렸던 것처럼 그럼 돈은? 하고 물었던 것이다. 맹세코 결탄코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꿈이 있기는 있었다.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아나운서 등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긴 해도 사실 우리 가족은 다 아는 내 과거의 꿈이자 비현실적인 현재형의 꿈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노라고 했고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뒤로하고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늘 그런 생각을 하고나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미루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물었고 나는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다. 그것도 남편의 대답으로 인해서 말이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당신 아버지가 주시겠지.
지금까지 따뜻하고 다정한 어조와는 사뭇 다른 냉정하기 그지없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실마리를 찾아 쥐어주는 정확한 한마디 그 대답으로 나는 결심하였다. 그리고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기도하였고 응답받았다고 남편에게 자랑하였다. 그런 부분을 보고 남편은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였을 것이다.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더 큰 것이었을까? 나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내 학비 부분을 남편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척척 대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왜 미처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신학대학원에 도전했다. 나는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성적 장학금을 받을 때도 있었고 교육전도사로 지내던 교회에서 학비 지원을 50% 해주신 적도 있었다. 어쨌든 나는 남편의 월급에서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과 내 학비를 겹쳐서 축내는 일은 없었다. 나는 이제 남편이 브레인스토밍을 다녀오겠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인정한다. 그날 남편의 브레인에 스토밍이 있었기 때문이다.